보시면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MACD가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DX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 받고, 더 올라가니까 매수 받고, 그러다가 컷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누웠네. 그리고 ADX도 옆으로 기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 치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선물 매매 기법의 최강자 허생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허생만의 꿀팁, 지지와 저항과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 좌측이 그거죠. 우측은 추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은 좌측에 있는 지지와 저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 지지 저항 선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지지와 저항 차트에서 이평선을 삽입해 놓은 차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62평선 또는 122평선이 중장기 추세선 역할을 하게 되고, 빠를 때는 여기 검은색 52평선이나 주황색 22평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 저항까지 거기다 추가해서 본다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이런 자리들이 저항인 건 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항 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가운데서도 여러 번 부딪히죠. 적어도 두 번 이상 부딪힌 자리에서 이렇게 가로로 선을 쭉 그어 놓으면 이게 지지 저항선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단의 보조 지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MACD와 ADX를 같이 넣어놨는데요. MACD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아주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MACD 선과 파란색 시그널 선이 이격을 벌리면서 힘차게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흐물흐물 움직이면서 결국 다이버런스까지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결국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ADX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아주 힘차게 올라왔는데 그 밑에서는 어떻게 되죠? 추세가 나오지 않는 횡보죠. 횡보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 저항 라인을 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매도를 한번 쳐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난 영상을 자세하게 보셨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쭉 추세선을 긋고 이탈할 때 매도를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확신을 얻는다면 MACD가 역배를 되고 ADX가 위로 증가하는 파란색 추세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신을 갖고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 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부딪혀서 내려가면 좋은데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죠? 오버슈팅, 오버슈팅, 오버슈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오버슈팅인가? 라고 해서 들고 있다가 로스컷 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 지지 저항 선들은 보통은 이 선이 아닌 면으로, 구간, 범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넓지 않다면 우리는 약간 땡겨받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걸렸지만 안 오죠? 여기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구나 라고 해서 살짝 올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천년만년 이 자리가 오길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 오니까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안 오면 이쯤에서 땡겨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위에서도 구간, 밑에서도 구간, 그래서 우리는 지지 저항을 구간으로 잡고 들어가야 매매를 좀 더 쉽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저항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아주 힘차게 올라왔죠. 힘차게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녹색 ADX가 꺾이고 그리고 MACD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매도 한번 쳐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도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정도는 칠 수 있는 거죠. 단타든 중타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지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도 지지가 되겠지. 됐습니다. 한 번은 됐죠? 근데 여기는 지지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나와야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매수 받고, 여기도 지지니까 매수 받고, 또 여기도 지지니까 매수 받고 하다가 털리죠. 그럼 이 자리가 뚫릴지 안 뚫릴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단을 보셔라. 하단을 보면 MACD 시그널선이 0선 밑으로 내려가네. 하방이네. 역배열이 시작된 거죠. 이때 힘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죠. 녹색 선이 올라가네. ADX가 올라가면 추세가 나오는 구간. 파란색과 같이 올라가네. 여기 매수 받다 죽겠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옆으로 누웠네. 여기도 옆으로 누웠네.
없네. 이것도 추세가 안 나오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이 라인이 지지저항 구간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이 정도면 4, 50틱 정도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이게 손절이 가능하면 손절을 하는 건데 당하는 거죠.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를 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MACD하고 시그널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므라들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꺾이려고 그러면 이게 오므라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ADX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한참 나오고 있는 불타는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를 친다. 방송 중에는 지정가로 대놓고 받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개인 매매할 때는 여기보다는 권장하는 자리가 이 자리죠. 일단은 고점에서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ADX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못 쳐도 이 자리에서는 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지지 구간은 당연히 뚫리겠죠. 올라올 때 무지막지하게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멈출지 아니면 400틱 위에서 멈출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확인하고 들어가도 우리는 먹을 구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의 애증의 종목 항생입니다. 애증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전 시간에 또 항생 많은 게 없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지지저항, 가로지지저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저항 구간, 이 자리가 두 번째 저항 구간, 힘차게 여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되죠? 다이버런스까지 나옵니다. 다이버런스 모르면 넘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옆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MACD가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DX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 받고, 더 올라가니까 매수 받고, 그러다가 컷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옆으로 누웠네. 그리고 ADX도 옆으로 기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4, 50대 이상씩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번 받았습니다. 지지가 됐으니까, 허생이 말했으니까 면으로 보면, 구간으로 보면 여기서 매수 받아도 돼. 재미를 봤으니까 또 여기서 매수를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조심하시라 그랬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밑에를 보셔야죠. MACD가 역별이 됐고, 그리고 ADX가 추세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파란색이랑 같이. 그러면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매수받고 한없이 물타기 하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이런 부분만 잘 살핀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지선이, 이 저항선이 버틸지 뚫릴지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보다 더 궁금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노란 석방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